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애플의 프로젝트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된 저는 자바 백엔드 수료생 이은비고요. 옆에 분은 정민욱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기능이었던 이제 푸시풀이라는 모델 개념을 프로젝트에 적용한 경험에 대해서 발표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첫 번째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푸시 모델을 도입하게 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 푸시에서 풀로 넘어가게 되면서 풀 문제 또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걸 우리가 도입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푸시하고 풀이 합쳐진 그 전체 그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 요 2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이걸 빼야 될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목차는 남아있어서 혹시 뒤에 설명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그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프로스타그램은 개발자에게 친화적인 SNS예요.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컨셉이 있는 건 아니고 그 타겟층을 개발자로 해가지고 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피드의 종류는 베이직 포스트, 이제 디베이트 포스트, 폴 포스트와 같이 피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여서 저희 프로젝트에는 여러 종류의 게시물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저희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일반 피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사진과 같이 이미지하고 텍스트로 구성이 되고, 뭐 토론 피드에는 재미있는 토론 진영을 한 개 선택을 해서 뭐 토론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폴포스트는 말 그대로 투표가 가능한 이 정도의 세 종류의 게시물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게시물은 사진 및 텍스트를 통해 개발과 관련된 일상을 공유하는 게시물이에요.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 피드의 이미지 했을 때 그 피드가 맞고요. 저희 서비스의 타겟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주 컨텐츠는 아마 개발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후기나 TIR 같은 이야기들이 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관련 토픽을 주제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는 피드예요. 이미지에 적혀있는 걸로는 뭐 자바스크립트는 사장될 것이다, 예지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개인들 간에 재미있는 토픽들을 올려서 유저 입장에서는 두 의견 중 한 개를 선택을 해서 해당 진영 내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토론 피드하고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피드는 팔로워에게만 노출이 된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피드 폴 포스트인데요. 통계 게시물은 일반 유저가 아닌 관리자가 작성을 하고 모든 유저에게 노출이 되면서 투표가 가능한 게시물이에요. 정리를 잠깐 푸시풀 개념을 듣기 이전에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피드의 노출 요건은 이제 베이직 포스트하고 디베이트 포스트, 즉 일반 게시물하고 토론 게시물은 작성자는 일반 유저가 작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피드가 게시물이 노출이 되는 조건은 해당 유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유저에게 노출이 되고요. 폴 포스트, 즉 통계 게시물은 작성자는 이 서비스의 관리자, 즉 저나 민욱님이 되겠죠. 관리자가 작성을 하게 되면 모든 유저에게 해당 게시물이 노출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폴 포스트는 관리자가 작성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폴 포스트는 앞에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통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자인 저희가 데이터를 노출시키기 위한 용도로서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단순하게 기획이 되었던 게시물이었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뭐 게시물하고 피드라는 단어를 좀 혼용해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번외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게시물하고 피드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분이 혹시 되셨나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인스타그램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 피드가 특히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저희 서비스처럼 뭐 여러 종류의 피드가 존재하진 않고요. 요 해당 슬라이드에 보이는 일반 피드 한 개만 존재를 하고 말 그대로 피드 시스템이어가지고 요 해당 베이직 포스트만 인스타그램에 존재를 하고, 그와 다르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디베이트 포스트하고 폴 포스트가 존재를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 추가로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피드하고 게시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피드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게시물 목록. 비슷해요. 사람들의 홈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글들을 피드라고 하나요? 정확하죠.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을 안 하신 윤규님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켰을 때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메인 화면이 있어요. 근데 메인 그 화면을 이제 홈 화면이라고 지칭을 하자면 메인 홈 화면에 노출되는 글의 목록을 피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와 다르게 하나하나 포스트 한 개 한 개를 지칭하는 단어를 게시물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짚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는 복수형이자 메인 스트림에 보이는 게시물들의 목록이고 게시물은 단수이면서 이 포스트 한 개 한 개를 지칭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푸시 모델을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QL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게시판 같은 서비스들은 게시판 목록들을 가져오는데요. 이 게시판 목록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페이징을 통해서 SQL 커리문으로 가져오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SNS라고 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고 팔로워들뿐만 아니라 댓글 달았다던가 아니면 관심사에 맞는 게시물들이라던가 이 게시물들을 최신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팔로워들이 작성한 게시물들의 목록을 가져오고 그리고 관심사에 관련된 게시물들을 가져오고 이 게시물들을 정렬을 해서 10개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정렬을 하려면 팔로워들이 최신에 작성한 게시물 10개씩을 다 가지고 오고 관심사에 관련된 게시물 10개씩을 다 가지고 와서야지만 정렬을 해서 이번 페이지에서 보여줄 10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정렬은 DBA 엔진에서 메모리상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커리문이 굉장히 무거운 부하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SNS의 특성상 홈 화면에서 이런 커리문을 날리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저희가 푸시풀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는 은비님이 다시 설명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듣다가 10개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홈 화면에 저희가 게시물, 즉 피드를 총 10개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개씩 민웅님께서 보내준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앞서 민웅님께서 말씀하셨던 PPT에 적혀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일련의 이유들, 무거운 커리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부하 또는 SNS 특성에 따른 많은 리드 연산 이러한 이유들로 푸시 모델을 도입하게 됐는데 이제 푸시 모델은 요 적혀있는 것처럼 fan out on right라고도 불리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푸시 모델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전에 살짝 개념을 언급하고 넘어가 보자면 작성자가 새 게시물을 작성하는 시점에 팔로워드의 캐시에 기록을 함으로써 뉴스피드에 피드를 노출시키는 모델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뉴스피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홈 화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성자가 새 게시물을 작성을 하면 팔로워 캐시에 그 데이터가 기록이 돼서 게시물의 목록을 노출시키는 모델이 푸시 모델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푸시 모델의 포스트하고 ge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푸시 모델의 먼저 포스트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유저 아이디가 1인 작성자가 있다고 할게요. 유저 아이디가 1인 이은비가 게시물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게시물 작성을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해당 요청이 이제 API 서버, 즉 저희가 아는 스프링 부트 그 서버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API 서버에 요청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게시물을 저장을 하고 게시물의 아이디를 전달받아요. 이때 게시물의 아이디는 99라고 임의로 설정을 할게요. API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포스트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를 메시지 큐로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포스트 아이디는 99, 유저 아이디는 제 유저 아이디가 1이었으니까 이 그룹으로 이제 메시지 큐에 전송하게 되면 이 메시지 큐에 전송되었던 포스트 아이디하고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값이 서버 2, 즉 또 다른 서버한테 데이터의 내용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서버 2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팔로워 캐시라고 하는 친구한테 우선은 제 아이디를 넘김으로써 팔로워 캐시로부터 저를 팔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 목록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34라고 표현된 이 값들이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들 아이디, 뭐 예를 들어서 민웅님, 소정님, 뭐 세진님 이런 식으로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갖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팬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우선 서버의 입장에서는 메시지 큐로부터 유저 아이디가 1인 이은비가 작성한 게시물의 아이디하고 이은비의 아이디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은비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팔로워의 아이디 리스트를 받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뉴스피드 캐시가 풀 푸시 모델의 핵심인데요. 이러한 뉴스피드 캐시는 어떤 유저에게 어떤 게시물이 노출이 되어야 하는지를 저장을 해요. 이때 어떤 유저라고 한다면 팔로워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어떤 게시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작성한 글이 게시물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을 떠올리듯이 생각을 해보시면 뉴스피드, 즉 홈 화면에는 내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글을 작성을 했을 때 해당 글이 뉴스피드에 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피드는 팔로워들의 뉴스피드, 홈 화면에 어떤 게시물이, 어떤 피드가 노출되어야 하는지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피드 캐시의 키는 유저 아이디로 구성이 되고 밸류는 포스트 아이디의 목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피드 캐시가 예를 들어서 키가 1, 2, 3, 4, 5, 6이 있으면 1은 저일 거고 2는 저를 구독하는 다른 분, 그리고 3은 4는 이어서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분들 아이디일 거고 이러한 2, 3, 4라고 하는 유저 아이디에 따라서 저장되어 있는 99부터 시작을 해서 98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값들이 존재를 한다면 그 값들은 유저 아이디 2, 3, 4에 노출이 되어야 할 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99가 맨 앞에 있는 이유는 저희가 피드 시스템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인스타그램을 예시로 들자면 새로 요청을 보낼 때마다 읽기 요청을 보낼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홈 화면에 진입을 했다든지 한다면 최신 순으로 게시물이 이렇게 차례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방금 작성을 했던 이 게시물 아이디가 99인 친구가 맨 앞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버 2라는 친구가 뉴스피드 캐시한테 예를 들어서 2, 3, 4인 이러한 키에 따른 값으로서 94부터 총 10개, 10개인 이유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번의 요청에 10개의 피드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10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러한 2, 3, 4에 따른 99부터 n개까지 10개의 리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저장이 되도록 밀어 넣어주는 이런 행위 자체를 팬아웃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친구의 이름이 서버 2에서 이제 팬아웃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팬아웃이라는 그 정의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따로 찾아봤었는데 부채꼴로 펼쳐뜨리다, 뭐 밀어뜨리다 이러한 되게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유저 아이디가 2, 3, 4인 이 친구한테 99라고 하는 게시물의 아이디를 밀어넣는 이러한 행위를 팬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작성자는 피드를 작성하는 시점에 팔로워드의 뉴스피드 캐시에 어떤 게시물을 노출시켜야 하는지를 저장해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 5, 6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는데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자면 뉴스피드 캐시의 키는 유저 아이디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유저 아이디는 모든 유저의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은비, 즉 작성자의 유저 아이디가 1일 때 이러한 작성자도, 즉 이은비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키에 따른 밸류에는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작성했을 때 최신 순으로 계속 소팅이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유저 5, 6 분들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겠죠. 근데 그 누군가가 글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팬아웃 서버가 팬아웃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유저 아이디 5, 6에 따른 밸류에 해당 게시물의 아이디를 밀어넣게 돼주게 됩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팔로워의 아이디, 저를 팔로우하시고 있는 분들의 아이디가 2, 3, 4이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글에 대해서는 이제 2, 3, 4라고 하는 이 키에 따른 밸류의 가장 첫 값으로 밀어넣게 되어진 형태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큐를 중간에 둔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봐도 될까요? 사실상 핵심이죠. 보통은 이제 SQL로 메인
화면, 그러니까 뉴스피드에 피드를 노출시키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에는 쿼리문이 좀 많이 복잡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조인 영선도 수행을 해서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뭐 이러한 하나의 게시물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연산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뭐 부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리드 영상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SQL로 이제 뉴스피드에 피드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도 연산에 있어서도 부하가 이뤄지고, 그리고 실시간성이 중요한 SNS 특성상 피드 읽기 요청을 보냈는데 그러한 피드가 빨리 노출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면 메시지 큐라고 하는 시스템을 중간에, 즉 API 서버하고 요 팬아웃 서버라고 일컬어지는 그 서버 중간에 둠으로써 빠르게 피드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포스트 아이디하고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데이터를 메시지 큐에 밀어 넣어서 빠르게 전송함으로써 유저가 요청을 보냈을 때 빠르게 노출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획을 기반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민웅님께서 마이크를 켜셨는데.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팬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을 API 서버에서 그냥 진행을 해도 되게 괜찮겠지만, 중간에 메시지 큐를 둔 이유는 다른 API 요청과 팬아웃을 위한 트래픽은 그 트래픽의 용도도 다르고 정도도 다를 거예요. 저희는 이 API 서버를 스케일아웃 시키는 것과 팬아웃 서버를 스케일아웃 시키는 것을 별도로 둬서 팬아웃에 트래픽이 많을 때 팬아웃 서버만 단독으로 스케일아웃 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메시지 큐를 뒀던 것 같고요. 세준님은 팔로워 캐시를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죠? 팔로우 취소하면 팔로우 캐시에 즉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뉴스피드 캐시에는 기존에 팔로우했던 유저의 게시물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일일이 삭제하기는 힘들어서 뉴스피드 캐시가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용님이 메시지 발행에 실패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현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생각만 해놓은 부분인데, 우선 메시지 큐로는 레비덴 큐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레비덴 큐에는 데드레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팬아웃 서버에서 메시지 반응이 실패했을 때 메시지 큐로 낙이라는 응답을 보내게 되고, 이 낙이라는 응답을 받은 메시지 큐는 일정한 시간마다 다시 팬아웃 서버에 재요청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하드디스크 쪽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로그로 확인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피드에 바로 반영되는 걸 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SNS 안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뉴스피드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API 서버에서 이것이 팔로우 취소된 유저인지를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다시 응답을 해준다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선 과정에서는 작성자가 포스트를 했을 때 뉴스피드 캐시에 기록하는 과정까지를 보여드렸고, 이제 그러면 저를 팔로우하고 있었던 팔로워들 중에 한 명의,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 2인 이 팔로워가 피드 읽기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떤 식으로 피드가 노출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2인 팔로워 민웅님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피드 읽기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 요청은 API 서버에 도달하게 되고, API 서버는 뉴스피드 캐시로부터 방금 저장을 했던 키는 유저 아이디, 밸류는 포스트 아이디의 리스트로서 저장을 했던 유저 아이디가 2인 키에 따라 밸류로서 포스트 아이디의 목록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의로 99부터 90까지 순차적으로 잘 10개의 데이터가 쌓여있다라는 가정하에 99부터 90까지의 리스트를 긁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팅 캐시로부터 가져온 포스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당 게시물의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게시물 정보를 갖고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보 캐시로부터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와서 이제 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용자 정보 캐시로부터 갖고 오는 유저 정보는, 즉 인스타그램 생각을 해봤을 때 작성자의 유저 네임이나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이나 이러한 작성자의 정보를 갖고 와서 API 서버 입장에서 이러한 게시물의 정보하고 유저 정보를 잘 조합을 해서 하나의 게시물을 만들고 총 피드를 만들어서 팔로워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푸시 모델의 포스트하고 겟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DB가 아니라 전부 캐시에서 갖고 오나요? 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우선 캐시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 캐시에서 긁어오되 만약에 캐시에 로직상으로도 캐시에 이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DB로부터 추가로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현용님께서 팔로워가 한 명도 없는 유저의 콜스타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번에 아직 구현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기 게시물들을 추가로 관리하는 방법을 구현을 하려고 해요. 아마 레디스의 솔티드 헤지셋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인기 게시물들을 이제 첫 스타트하는 유저들한테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푸시 모델의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풀을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웅님께서 설명을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화면 공유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스틴 비버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SNS 서비스에서 이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워낙에 팔로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푸시 방식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해서 저스틴 비버 문제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2012년 8월 17일에 저스틴 비버가 당시에 트위터에서 4,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0개의 트윗을 날렸다고 해요. 4,300만 명의 뉴스피드 캐시에 10개씩의 게시물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총 4.3억 개의 요청을 수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펜하우스 서버나 아니면 뉴스피드 레디스 같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하를 받을 거고 또 이게 보틀넥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 연속해서 여러 개의 게시물을 작성한다면 펜하우스 서버나 뉴스피드 캐시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일반적인 유저랑 다르게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저희 서비스에서 따로 특수 취급을 하면서 관리를 하자. 그리고 얘네들은 팔로워들에게 펜아웃을 시키지 말고 이 팔로워들이 뉴스피드를 읽어오는 시점에 인플루언서들의 글을 전달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풀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풀모델에서는 이제 게시물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유저가 API 서버로 게시물 작성의 요청을 보냈을 때 이 API 서버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물을 작성을 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API 서버는 게시물 작성하는 유저가 인플루언서 캐시가 맞는 인플루언서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일반 유저라면 기존에 은비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푸시 모델을 통해서 펜아웃이 진행이 되면 되고 이 유저가 인플루언서라면 저희는 인플루언서를 위한 게시물 캐시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성자가 유저 아이디 1이기 때문에 1번 유저의 밸류에 99번 게시물을 넣어줍니다. 아까 뉴스피드 캐시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뉴스피드 캐시에서는 키가 1이고 밸류에 99가 있다면 1번 유저의 뉴스피드에 99번이 보여야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1번 유저의 밸류가 99가 있다면 1번 유저가 최근에 99번 게시물을 작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안 하다 보니까 블루체크가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은비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소장님의 질문을 먼저 보자면 인플루언서의 여부가 인스타의 경우 블루체크 여부인가요? 네, 인스타의 경우는 이제 인스타 공식에서 해당 유저가 유명인이라는 걸 공인으로 인증을 하는 파란색 마크가 아이디 옆에 붙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블루체크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인스타의 경우에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이 아키텍처 상에서 인플루언서 여부 확인은 해당 유저가 인플루언서가 맞다면 인플루언서 캐시에 해당 유저의 아이디가 존재를 할 테니까 그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인플루언서 게시물 캐시에 게시물들을 넣어놨을 때 이제 피드를 다시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팔로워가 피드라는 요청을 보냈을 때 이 API 서버는 이 유저 아이디 2번의 유저 팔로워가 누가 있는지를 이제 팔로워 캐시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리고 API 서버는 이 1, 3, 4라는 유저가 인플루언서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1번 유저가 인플루언서라는 거를 이제 받아왔어요. 그럼 이제 인플루언서 게시물 캐시는 1번 유저의 최신 게시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 게시물들을 이제 다시 API 서버에 넘겨서 그 다음에 유저 캐시로부터 작성자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조합해서 다시 요청을 보낸 유저한테 전달해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몇 가지가 푸시풀 모델이었고요. 이제 이 푸시풀 모델을 합쳐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여드리자면 처음에 유저가 홈함에 들어왔을 때 유저는 먼저 풀모델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기 게시물을 먼저 노출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인 것 같아서 그래서 풀모델로 요청을 먼저 보내도록 설계했고요. 이때 마지막으로 읽은 게시물 아이디가 몇 번인지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처음 요청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면은 저희가 첫 요청이라고 이해를 해서 구현했어요. 그래서 풀모델이니까 팔로워들을 가져오고 그 중에서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인플루언서의 게시물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풀모델을 통해서 더 읽어들릴 게시물이 있는지 여부를 피드를 반영할 때 함께 남겨줘요. 오타가 살짝 있는데 마지막 포스트 아이디가 21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스트 아이디가 21번이다라는 거를 유저가 남겨주면 이제 21번보다 더 포스트 아이디가 작은 게시물들만 인플루언서 게시물 캐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이제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풀 모델을 통해서 더 이상 읽어드릴 피드가 없다라는 것을 서버가 알고 있으니까 해즈넥스트를 폴스로 해서 유저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유저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게시물들은 모두 읽었다고 판단을 하고 푸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피드 읽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스피드 캐시에 존재하던 최신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포스팅 캐시와 사용자 정보 캐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팔로워들한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즈넥스트 true라는 값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던 포스트 아이디가 60번이었으니까 60번 이용해서 그보다 작은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과정이 흘러가게 되고요. 아마 왜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last post ID를 사용했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유저가 스크롤 내리면서 페이징을 하는 동안 뉴스피드 캐시에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페이지를 이용해서 1페이지, 2페이지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최신에 쌓였던 게시물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뒤로 밀려서 기존에 한번 노출되었던 게시물이 다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ast post ID를 이용해서 그 값보다 작은 값만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커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걸로 마쳤기 때문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피드 캐시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아무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뉴스피드 캐시가 여러 개가 존재할 거고 그리고 그것끼리의 클러스터링을 구축을 해놓는다면 뉴스피드 캐시가 죽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방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캐시에 담긴 내용은 모두 DB에도 담기는 건가요? 포스팅 캐시나 사용자 정보 캐시 같은 경우는 뒤에 DB단까지 그리려고 하니까 아키텍처가 너무 복잡해져서 DB단 생략했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포스팅 캐시나 사용자 정보 캐시는 LRU의 형태로 돌아가고 캐시에서 없으면 DB에서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다 DB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뉴스피드 캐시 같은 경우는 유저의 임시적인 피드를 저장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저것이 DB에 따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피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레디스에만 띄워져 있는 상태예요. 팬아웃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팬아웃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다 죽게 된다면 레비덴큐의 데드레터라는 기능 때문에 레비덴큐가 그 요청을 다른 팬아웃 서버에게 다시 보내게 될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요청의 크기가 크다던가 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팬아웃 서버가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SNS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순서대로 게시글이 나와야 한다면 인플루언서 사이사이에 일반 유저의 글도 함께 나와야 하지 않나요? 그럼 두 API를 불러와서 정렬을 해야 하나요? 저게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 풀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푸시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완벽하게 시간순으로 정렬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만 풀모델에서 가져온 것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정도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기획상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이 정도로 구현을 했고요. 완벽한 시간순 정렬은 풀모델과 푸시모델에서 각각 가져와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캐시를 위해 레디스를 사용해 주셨는데 MySQL 버퍼풀에서도 캐싱을 해주는데 레디스를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이유가 뭔가요? 피드의 데이터량은 버퍼풀에서 담기엔 너무 클 것 같아요. 민성님께서는 MySQL의 버퍼풀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MySQL의 스레드를 사용하게 돼서 레디스를 사용하면 이제 스레드를 안 나눠 쓴다는 좋은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윤기님께서는 실제로 DB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메모리 캐시인 레디스의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 NoSQL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팔로워 쪽이에요. 이쪽이 그래프 DB를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들었어서 팔로워 캐시 쪽에는 나중에 그래프 DB로 이전을 할 생각이고요. 따로 배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기님의 질문은 호스팅 중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민성님께서 확실히 게시물보다 팔로워가 트래픽이 많겠네요. 지금 팔로워 캐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프DB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더 성능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타워라고 하는 자체적인 그래프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또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능이 되게 높다고 들어서 나중에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성님, 이거 페이지네이션 구현이 어려울 것 같네요. 어떻게 일정 개수씩 가져오지? 풀모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페이지네이션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리스트 키마다 게시물 아이디를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게시물들을 모두 가져와서 일정한 간격 라스트 포스트 아이디보다 작은 값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 이것이 성능상에서 그래도 용납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인플루언서 게시물 캐시에서는 TTL을 그래도 한 3일, 4일 정도로 짧게 잡을 생각이에요. 만약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맥스 렌스도 30개 정도로 짧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유저가 일부러 인플루언서들만 수백, 수천 명을 팔로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적당한 길이를 잘라서 그리고 유저한테 전달주는 거는 그렇게 많은 부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을 하게 됐고요. 어차피 다 가져왔는데 왜 나와주냐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로딩을 할 때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넘겨주면은 이미지 로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클라이언트의 부하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달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레디스의 명령어가 lpost인가 있을 텐데 이 lpost를 통해서 라스트 포스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몇 번인지 확인하고 그 인덱스로부터 10개, 20개 정도의 게시물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리스트 자료형에서 ON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뉴스피드 캐시 같은 경우도 TTL을 설정을 해놓을 거고 여기는 아까 인플루언서 게시물보다는 길어야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TTL이 있을 거고 전체 길이에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길이를 저희가 20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200개 정도에서 ON의 시간 복잡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저는 민성님의 질문을 이해 못했었는데 그 페이지네이션 구현이 오프스 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나요? 민웅님? 저희가 캐시에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고 있어서 DB단을 거치지 않고 페이지네이션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커서 페이지네이션을 흉내내서 라스트 게시물 아이디 받아서 캐시에서 페이지네이션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빠졌던 소정님 질문이 있는데 저 캐시별로 다른 노드일까요? 저희가 지금은 로컬에서만 저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네임스페이스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배포할 때는 다른 노드로 해두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간단하게 정말 0, 1, 2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해놨어요.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실제로 서비스 하실 예정이신가요? 서비스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만 프론트엔드 쪽은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론트엔드까지 한다면 주변 지인들한테만 그냥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었다 정도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민성님께서 다른 큐도 많은데 레비뎀 큐를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대표적인 큐 방식이 레디스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 그리고 레디스 이용해서 메시지 큐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레비뎀 큐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카프카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AWS 측에 SQS 같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한다면 SQS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쪽 큐에 대한 존재를 잘 몰랐었고 그리고 레디스를 통한 메시지 큐는 레디스가 팬하우스 서버한테 롤링 방식으로 한 번씩 메시지를 전달해준다든지 와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비뎀 큐는 팬하우스 서버 여러 개 띄어져 있으면은 한 번씩 팬하우스 서버한테 롤링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가능해서 그 기능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레비뎀 큐를 사용하게 됐고요. 카프카 같은 경우는 레비뎀 큐보다 조금 더 기능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을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한다면 카프카가 더 적절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기능이 필요 없기도 했고 카프카는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에이비nemQ를 사용했습니다. 저희의 발표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